자, 시작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연습 문제 풀이를 좀 할 거고, 연습 문제 풀고 나서는 점화식 얘기를 좀 할 건데 아마 점화식을 다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할 수 있는 때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되도록이면 다 끝내야 다음 시간에 질문 좀 받고 간단한 테스트 좀 보고 마무리를 좀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할 수 있는 때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5장하고 6장 질문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질문할 거 있을까요? 연습 문제? 공장에 어. 17에 18로 적고 있어. 17번 써볼까요? 그러면 연습 문제 5-7번이고요. 곡선에 AB가 있고 Y에 대해서 평행하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Y는 로그 2의 4x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로그 2의 x 플러스 2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차피 이 녀석하고 y는 로그 2x의 관계성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녀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갖고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뭐 여기다 그리는 게 낫겠다.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하나가 이렇게 해서 y는 로그 2x다. 좀 더 앞으로 빼죠.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점이 여기 2로 이동을 하시게 될 거고 여기 2,1이었던 이 지점이 2,3으로 이동을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2였던 이 지점이 4,4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대충 이런 형태의 이렇게 올라가시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됐나요? 네,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여기 위에 4 여기 위에다가 A점이라고 하는 지점하고 그 다음에 뭐 B점이라는 더 내려가야 되는데 자,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이라는 애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 얘랑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여기 C점이라는 걸 만들 건데 이 녀석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냐면 정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다 이 뜻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은 B점의 좌표를 Q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의 Q제곱을 얘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어떻게 볼 거냐면 A점의 위치를 일단 하나 잡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고 A점의 위치는 말 그대로 A, 로그 4A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C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A점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잡게 되면 시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y점, 이 녀석이 이제 x축에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y 좌표가 이렇게 잡히게 됐죠. 근데 시점은 이제 y는 로그 2의 x에 있는 녀석이다 보니 당연히 이렇게 되려면 시점의 좌표는 4a가 되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됐니? 근데 정삼각형의 특성상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녀석의 이제 B점은 A와 B점의 중점에 위치하게 되죠. X좌표만 보면.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B점의 위치를 잡게 되면 2A가 되실 거고, 그러면 그 녀석은 여기 위에 올라가시는 거니까 로그 2의 8A가 되시겠죠. 됐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값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3a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됐지? 그러면 이 정삼각형의 높이 값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은 a좌표 또는 c좌표와 b좌표의 y좌표 차를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을 뺄 거고 있는 그대로 일단 한번 쓰고 정리하죠. 그 결과 로그 여기다 쓰면 옆으로 넘어가죠. 로그 2의 2가 돼버리겠지? 맞죠? 그러면 이 값은 1일 겁니다. 그치? 근데 원래 높이 값이라고 하는 거는 정삼각형의 특성상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2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값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2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인 3의 1을 곱했을 때 이 값이 1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아우 씨, 뭐 계속 연락 와. 쉬는 시간에 했구나.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뭐가 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루트 3분의 6입니다. 즉, 얼마가 되는 거냐? 루트 3분의 6이면 약분하면 2루트 3이 되는 건가? 맞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지금 여기서 B점의 Y좌표를 Q라고 얘기를 했죠? 됐어요? 네. B점의 Y좌표를 Q라고 했으니까 B점의 Y좌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잠깐만 4080 전화서 죽겠네. 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B점의 Y좌표를 갖고 오실 거니까 결국 B점의 좌표 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Q라고 하는 녀석은 왜 하필 Q라고 줬지? 전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그 2의 16 루트 3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2의 Q제곱을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2의 로그 2의 16 루트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하고 위치 교환이 가능할 거니까 우리는 16 루트 3에 대해서 로그 2의 1을 할 거고 그건 결국 1과 똑같을 거니까 그냥 16 루트 3이 되시겠죠. 이해됐습니까?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넌 내가 전화하기 전에 오면 안 되네 그 지식이야. 자 18번 갑니다. 일단 전제 조건 문제를 읽기 시작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먼저 등장을 하셨어요. 0과 1 사이인 K에 대해서 로그와 X도 만나는 점으로 AB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지금 나와 있는 녀석이 Y는 로그 3의 X라는 얘기랑 Y는 로그 3의 X-K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녀석은 뭐 하는 거야?
K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X축 방향으로. 그랬을 때 X축에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원래 로그 함수는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가질 텐데 그 녀석이 A점일 거고 당연히 1,0이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는 B점의 좌표는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게 때문에 K 플러스 1,0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그렇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직선 y는 3-k와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q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녀석에서도 이제 q라고 하는 게 p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3-k니까 3-k, 로그 3의 3-k q점의 좌표는 3-k, 로그 3의 3-2k가 되겠네. 됐어요? 자, X축과 만나는 점을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R점은 X는 뭐지? R점이라고 하는 건 그냥 3-k,0겠네. 네. 그러니까 3-k가 로그 함수와 만나는 점이 PQ, 그 다음에 X가 만나는 점을 3-k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PBQ가 QBR일 때 PAB, AC 졸라 헷갈리게 썼는데 근데 같은 거를 이제 보라고 얘기를 했네요. 결국 대충 그리긴 해야겠다. 그치? 상황을 좀 확인하려면 뭐 크게 그릴 건 없고요. 사실 그래프가 아주 크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상황은 대충 이렇게 돼요. 1, 2, 3이라고 잡고 1일 때 0이고 3일 때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하고요. 우리가 K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K를 한 요만큼 잡아주게 되면, 그치? 그 다음 녀석은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죠. 굳이 너무 밑에다 그렸네? 다시 해봅시다. 옆으로 좀 많이 밀려서 그러겠다. 이 정도를 1점으로 보고요. 1, 2, 원래 본데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냥 여기가 만나는 점이라고 쳐. 이렇게. 그럼 K점, 요 점쯤 해서 이 녀석을 우리가 1 플러스 K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시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시겠죠. 한 칸 반을 갔어야 되는데 좀 더 가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3-k의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여기가 이제 P점, Q점, R점으로 잡겠다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요 점을 A점, 이 점을 B점으로 잡겠다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P, B, Q랑 Q, B, R이랑 같대. 우리는 사실 그림상은 전혀 달라 보이긴 하지만 PBQ, PBQ랑 QBR이랑 같으려고 하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PQ의 길이값하고 QR의 길이값이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PR의 길이값이 QR의 길이값의 2배니까 그치? PR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단순하게 로그 3의 3-K일 거고요. QR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은 로그 3-2K의 2배의 값을 하게 되면 둘이 같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차피 밑이 똑같은 녀석이니까 진수가 같으면 같은 수가 될 거고 여기에 있는 2를 뭐 하겠다?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얘기가 하자는 건 3-K의 값이 4K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냐? 12K 플러스 9랑 같을 것이고 그러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6이 0인 거고 13K. 네? 마이너스 13K. 11K겠죠? 13이면 넘어가시네. 네, 갖다 버릴 뻔했네 숫자를. 됐나? 그럼 어쩔? 뭐가 되나? 3이 이렇게 쓰면 4일 마이너스 이러면 되나? 그러면 여기서 K 값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4분의 3이라고 합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K 값이 제일 처음에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K 값은 4분의 3이 되실 겁니다. 됐니? 그러면 PAQ와 QBR 했으니까 이 녀석의 좌표를 다 잡아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P점의 좌표는 결국은 얼마니? 자, 우리 이거 그거 해봅시다. 우리는 PAB의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AB 길이 구할게요. AB의 길이는 1부터 1 플러스 K까지니까 결국은 K가 4분의 3이니까 AB의 길이 자체가 4분의 3이겠다. 됐니? 이 녀석에 관한 높이 값은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라고 했을 때 P점의 Y좌표를 갖다 쓸 거니까 갖다 쓸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은 로그 뭐라고 쓸 거냐면 4분의 3이니까 4분의 12에서 4분의 3 빼니까 4분의 9인가요? 자, 이렇게 정리되나? 맞니? 계산 잘못하는지 좀 봐줘야 돼. 자, 그 다음에 BR이니까 얘네들의 차를 구하실 거고 얘가 좀 더 클 거니까 빼시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2-3K가 되겠네요. BR의 길은 2-3R일 거고 3K일 거고 3K면 4분의 9일 거고 얘가 4분의 9면은 얼마냐? 에이씨 2-4분의 9 음수인데? 이런 기적. 이게 아니야 4분의 6이야 여기서 이거 빼면 2K-2네요 그러면은 얼마? 4분의 2인가요?
그리고 Br에 대해서 이 녀석에 대한 높이값을 우린 잡아줄 거니까 이 녀석에 대한 높이값은 Q의 좌표를 갖다 쓰시면 될 거고 Q 좌표를 갖다 쓰게 되면 4분의 6, 4분의 12 이렇게 되나 보다. 됐어? 정리를 하셔야 되나요? 이 상태로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거잖아. AB, 거기서 말하는 PAB의 넓이 값을 쓰게 되면 8분의 3 곱하기 로그 3의 4분의 9고요. 그 다음에 QBR의 넓이 값을 보면은 어차피 나누는 게 나니까 8분의 2의 로그 4분의 6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하고 뗄 거니까 그냥 이 상태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긴 한데 이거를 책에서 어떻게 정리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2분의 3이죠. 정리되는구나. 오, 정리가 되네. 자, 이 상태면 이거 정리되겠다. 왜 4분의 9는 사실 2분의 3의 제곱이잖아. 얘가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이 제곱 밖으로 뛰쳐나가면 결국 이 새끼가 6대2, 3대1이 되거든. 정수까지 나오네. 4분의 6, 4분의 9 이렇게 썼다는 거 몰랐는데. 이해돼? 자, 또 뭐가 있을까요? 6.8번. 응? 8번. 입장이 8번이라 근데 gx가 f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는 거네요. 입장이 8번? 네. 자, 0과 1 사이에 필수 p에 대해서 로그 p에 x의 제곱 px 플러스 p가 양수가 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네. 0과 1 사이라. 근데 기본적으로 이의 함수는 1보다 이건 얘가 작은 형태잖아.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를 뭐 fx라고 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고 이 다항식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갖든지 간에 p값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감소함수 형태를 그릴 거고 이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fx가 1이 되란 말이죠.
그럼 너한테 물어보고 있는 건 결국은 이 녀석이 양수 형태를 띄고 싶다라는 건 x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p라고 하는 녀석이 1보다 작다 의 형태를 띄시다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0보다 작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1과 0과 1 사이에 있다 x의 범위를 구하시오. 다음 보니까 그냥 이거잖아 이 새끼. 인수분해돼. 이렇게? 0과 1 사이에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이 이제 x가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p 사이에 존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1 마이너스 p가 이제 사실은 범의 값이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하시는 녀석이잖아. 그러면 x의 범위 값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 인수 보내가 될 줄 몰랐네. 또 뭐 있어요?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5장 갈까요? 연습 문제는 풀어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하는 것들은 모두 다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는 거,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실 때 최대한 다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바꿔 말하면 연습 15장에 있는 연습 문항도 너희들이 최대한 해보셔야 될 것이고 15장의 문항도 적지 아니하기 때문에 해오시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자, 15장 수학적 귀납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해보죠. 사실 너네가 고등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 기납법과 연역법이라고 하는 걸 배운 적이 없죠. 이게 사실 국어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네. 수학은 이제 고등국어를 하고 있는데 국어는 고등부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태의 간단한 의미인데 연역법과 기납법은 되게 단순해요. 그 연역법은 이제 일반적인 사고에서부터 네, 구체적인 사고로 들어가시는 방식에 대한 걸 얘기를 합니다. 네, 사람이면 보통 생각을 하시죠. 네. 그 다음에 준혁이도 사람이잖아. 그럼 준혁이도 생각을 하겠지. 이게 이제 연역법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단순하죠. 일반적인 결과값에서 이제 특수한 해를 가져가시는. 귀납적 사고는 이제 반대입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들에 대한 것들을 보고 이 특수한 경우에 들어간 것들을 여러 개를 보시다 보면 결국은 일반적인 형태로 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귀납적 사고라고 그래요. 조이야, 좀 차리고. 한국에서 슬금슬금 가고 있어. 뭐라고? 어디서 봐? 어디서? 생물이 아, 생활? 생활에서 이게 왜 나오냐? 처음에 딱 저거를 연역적으로 나 모르겠다. 생활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뭐냐면 초항 또는 몇몇 항을 얘기를 하고요. 몇몇 항의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인접한 여탕의 관계를 얘기를 해서 이걸 갖고 우리가 뭐 하는 거? 일반화 시키는 거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A1의 값이 3이에요. 됐니? 근데 AN에서 AN-1을 뺐더니 2예요. 자, 처음에 제일 첫 항에 대한 성질을 첫 항을 보여줬죠? 인접한 두 항의 관계성을 보여줬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된다는 거야? 이거 사실 이 녀석이 뭐라는 거냐? 등차 수열이라는 뜻을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 공비가 2라는 뜻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둘 관계성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AN이라고 하는 새끼는 2N 플러스 1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이 형태를 우리 뭐라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그동안 배우셨던 그거 있잖아.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조화 중앙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냐? 얘네들에서 이제 그 인접한 몇몇 항 사이의 관계성을 얘기해주는 녀석이고 사실 이 인접한 몇몇 항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사실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이걸 갖고 잘 찾자. 그럼 어떻게 잘 찾냐? 그리고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안 배웁니다. 지금은 저 점화식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원래 점화식은 이제 6개, 5가지 종류로 존재하는데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있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다뤄보자라는 겁니다. 보기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우리는 얘기를 하죠. 자, 사항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이걸 갖고 이제 네 번장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형태가 어떤 뜻으로 이제 얘네가 어떤 규칙성으로 쭉 해서 일반화를 잘 못 시키긴 하겠지만 일단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A2라고 하면 뭐가 될 거냐? A1의 제곱에서 1을 뺄 거니까 일단 8이 되겠지. 맞죠? A3라고 하면 A2의 제곱에서 1을 빼니까 얼마가 돼? 63이 되나? A4를 구하라고? 이게 미쳤나? A4를 어떻게 구해?
60 곱하기 3 하면 180에다 플러스 360에다가 원래는 플러스 9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8 해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3968이 나올 겁니다. 뭐 이따위로 걸 문제인데 무슨 말이야. 자, 2번도 봅시다. A1이 2고요. A2도 나와 있네요. 관계식은 AN 플러스 2가 A1, AN 플러스 AN 플러스 1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됐니? A4라고 하는 녀석이 A1 플러스 A2니까 A3이죠. 미안. 이렇게 될 거고 A4라고 하는 녀석은 A2 플러스 A3니까 그러면 8이 되시겠지? 피보나치 그렇죠. 피보나치 수열이죠 사실. 근데 피보나치 수열 1부터 시작하자. 조금 다르죠. 살짝 틀어본 녀석이죠. 자, 됐습니까? 네. 넘어갑시다. 자, 보기 2번으로 가셔서요. (1번에) A1은 5고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이다. 자, 이거 뭐니? 이것도 30은 등차가 3 그렇죠, 이거예요. 얘네는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3입니다.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AN은 원래 A1 플러스 N-1D였죠. 그래서 우리는 3N 플러스 2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A1은 2고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AN은 0이고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등비 수열이고 공비가 3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에는 A1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녀석이었죠. 맞아? 자, 3번에 A1은 3이라고 써있고요. AN 플러스 1과 AN은 같다고 했으니까 AN은 그냥 3이겠지. 이거 뭐 고민하고 있어. 그치? 됐니? 4번에 A1의 값은 뭐라고 했냐면 2라고 써있고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아니 AN 플러스 1 플러스 3이 이제 뭐가 된다? 얘네의 점화식이 되는데 인접형 사이의 관계인데 자 역수에다가 3을 더했더니 이제 다음 역수에 역수가 나온다는 거잖아. 이거 뭐라고 했지? 무슨 수열? 어? 네, 좋았어요. 맞아. 역수가 등차인 수야. 그렇게 됐었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었냐? BN이라고 하는 녀석을 먼저 만들었었고 BN이라고 하는 녀석을 일단 우리가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됐었냐면 이제 초하고 이 사실 2분의 1이겠죠? A 1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3 n-1 사이에스 제곱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됐니? 그러면 얘네들은 2분의 3n 마이너스가 아니라 6n이구나. 6n 마이너스 5인가요? 됐어?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an이 되는 거지? 6n 마이너스 5분의 2죠. 됐어? 네. 이게 수열의 기하표 정의야. 별거 없어. 그냥 뭐 하면 돼? 잘 찾으면 돼.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성이 눈에 보이시면 하면 되는 거고, 안 보이시면 뭐 할 거야? 네. 사실 노가다로도 풉니다. 사실은 노가다로도 풀기 해요. 됐어? 자, 그러면 기본 문제 1번으로 갑니다. 기본 문제 1번으로 가면 1번에 A1은 1이고 A2는 3이야. 그 다음에 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AN 플러스 AN 플러스 2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근데 이 녀석에 있는 녀석을 살짝 바꿔서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2배의 AN 플러스 AN 플러스 2밖에, 이렇게 되시겠죠? 됐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지? 어? 그렇지. 등차수가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그냥 뭐 하면 돼? 이 둘 사이에서 공차 2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N은 뭐가 되는 거냐? 2n-1이겠죠.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할 거는 뭐냐?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10번째 항하고 10번째까지 항의 합까지. 그래서 A10이 얼마냐? 라고 하는 걸 물어봤어요. 19겠죠? 이렇게 보였으니까. S10도 물어봤지? 그치? 등차수열은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었잖아. 제일 첫 항하고 맨 마지막 항하고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어서 항에게서 곱해주면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알겠시겠죠? 됐나요? 됐어? 자, 두 번째 갑니다. A1은 3이다. A2는 6이다.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플러스 2다. 자, 얘가 뭐였지? 얘가 의미하는 거. 네. 이런 새끼를 사실은 뭐라고 했었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했었죠. 정확하게는 등차 중항은 AN 플러스 1이 루트의 AN 플러스 2 되는 거고, 정확하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식이겠죠. 그치? 이게 등차 중항이었는데, 등비 중항이었는데, 이걸 이용해서 얘네들이 등비수열인 거 알았으면 이 사이의 관계성이 R 값이 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니? 그러면 AN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걸 갖고 1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2의 9제곱 이고 2의 9제곱이 510이잖아. 됐니? 그러면 153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째까지 한 가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됐니? 그러면 1024에서 1 뺐으니까 1023이잖아. 그러면
3069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편하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얘를 뒤집어 볼 거야. 역수로 뒤집어 보면 a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게 an분의 an 플러스 1이다 보니 이게 an분의 1 플러스 1이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실제 너희들한테 적용시키고 싶은 얘기는 이거잖아.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n분의 1 값이 1이다. 그치? 공차가 1인 조화수열이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했었냐면 일단 bn이라고 생각을 하고 bn이라고 하는 건 a1분의 1에다가 플러스 n-1 d를 하시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 거냐면 n 플러스 2분의 1이 되시는 상황이잖아. 맞나? 1 마이너스고 좀 더 통분했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치?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N의 형태는 2n-1분의 2가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됐어요? 네. 오늘은 두 번 쉴래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요즘에 수열의 기능적 정의를 가리키는 방식은 그냥 너네가 열심히 잘 써서 문제판 관계식을 찾는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요즘에 이제 트렌드고 수능에서 나오는 방식이고요. 사실은 정화식들도 몇 가지 패턴이 있는 것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다리 정화식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태는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어떤 형태로 갈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치? 프레임 여기다 써줄 건데 이것 좀 이제 여기도 남겨놓고 좀 정리할 거라서 이쪽에다 좀 얘기를 할게. 1번 아이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을 이제 1부터 n-1까지 대입을 해보겠다는 건데 이런 형태로 우리가 대입하게 되면 A2죠. A2는 A1 플러스 F1이 되시겠지. 그러면 A3는 A2 플러스
A4는 A3 플러스 F3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나가서 n-1까지 대입하면 AN이라고 하는 녀석이 AN-1에 플러스 F의 n-1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 됐니? 그러면 이거를 양쪽을 더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지워질 건데 얘하고 얘하고 지워지고 얘하고 얘하고 지워지겠죠. 그럼 이쪽과 이쪽이 지워지기 때문에 뭐가 남냐면 AN이라고 하는 녀석이 A1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가 나게 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원하시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아이도 비슷한 아이인데 AN 플러스 1 이꼴 AN 곱하기 F N인 거죠? N이? 그러면 얘도 똑같이 N에다가 1부터 N-1 대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얘네들은 더해서 지우고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 그럼 요번에 아이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거니까 더한다고 없어지진 않겠죠?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냥 곱해요. 그러면 얘랑 얘랑 배쳐가지고 이렇게 붙여야 그러면 AN만 나올 거고 이 녀석이 A1 A1 곱하기 F1부터 Fn-1의 형태니까 일반화시킬 수 있겠죠. 물론 이 식을 정리하는 게 1이겠지. 여기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검사 조건이 있어요.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제로가 되셔야 돼. 자, 이 녀석의 형태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건데요.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P에 N 플러스 E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렇게 묶어버릴 거예요. 됐니? 그리고 이쪽에는 R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R인데 그냥 이렇게 쓰죠. 그냥 K로 쓸게요. 이렇게 변형시킬 겁니다. 됐어요? 그럼 얘가 되면 뭐가 되는 거냐? 개차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개차 수열이 등비 수열 형태로 이런 형태로 바꿔볼 겁니다. 됐니? 자, 마지막 이 형태인데 됐어요? 얘네들은 그냥 여기다 바로 써도 돼. 얘네의 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꼴 p의 an 마이너스 k가 되는 k 값을 찾아가지고 수열에서 k를 빼게 되면 등비수열이 됩니다로 풀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이 네 가지 정거식 정도만 알고 계시면 우리는 이거 좀 되지? 네, 문제를 더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정화식들은 하나도 안 써드린 거예요. 등비중앙에 대한 정화식이나 뭐 이런 것들, 등차중앙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썼고요. 이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고 이거 갖고서 이제 3번부터 이런 문항들을 풀어볼 수 있어요. 아마 3, 4, 4번, 4번? 3번이고. 우리가 오늘 7번까지만 제대로 하면 돼요. 나머지는 어차피 귀납법에 의한 증명에 대한 것들이라. 자, n쌍의 부부가 참석한 모임에서 각 참석자가 자기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합니다. 악수의 총 횟수를 AN이라고 얘기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 A에는 귀납적으로 정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초항이 필요하시죠. 우리가 귀납적 정의를 할 땐 제일 처음에 초항 아니면 처음 몇 개의 항들을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A1이나 A2 정도는 계산을 하셔야 돼요. A1은 당연히 한 쌍의 부부가 참석을 하면 악수를 안 하겠죠. 배우자랑은 안 하더니. 조이야 이해돼? 네, 그러니까 A1은 제로입니다. 자, A2는 구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두 번 하게 되는? 자, N쌍의 부부가 참석한 거에서 참석자가 자기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가 어떤 한 쌍의 부부가 있는데 다른 한 쌍의 부부가 오면 남편이 두 부부랑 악수를 할 거고 아내가 두 부부랑 악수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번이 되시겠죠? A2는 네 번이 될 겁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가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이미 약수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한 쌍의 부부가 더 추가로 옵니다. 됐지? 그럼 한 쌍의 부부가 추가로 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남편이 거기에 모든 사람들과 악수를 해야 되죠. N쌍의 부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원수는 2n명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남편이 2n명과 악수를 할 거고 여성도 2n명의 사람과 악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쌍이 여기가 추가가 되면 4n개의 악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네들의 점화식은 이 형태입니다. 자, 점화식이 이 형태로 나왔으면 우리는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했어? 아까 전에 죄다 더한다고 했잖아. 둘다 됐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한다고 했냐면 일반항을 5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구하면 되네 사실. 노가다로 구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일반항을 구해서 구해볼게요. 그러면 A2, A3, AN 이쪽에 A1 플러스 4가 되실 거고 이쪽은 A2 플러스 4 곱하기 2가 될 거고 이쪽은 AN-1 플러스 4의 N-1이 되시겠죠. 됐니? 그러면 너희들한테 원하시는 이 녀석을 더했을 때 나오는 아이의 형태는 AN이라고 하는 게 A1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n-1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형태적으로 이 녀석은 등비수열이니까 얘네들을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제일 첫 항과 맨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여기다 항의 개수를 곱한다고 했죠. 그치? A1의 값은 제로였기 때문에 AN이라고 하는 건 얘네만 계산하시면 되고 n 곱하기 n-1이 되겠죠. 뭐지? 뭔가 쎄한 느낌은? 4는 어디 갔니? 4가 집 나갔어. 자, 여기 앞에 4 있었잖아. 4는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계산하면 2분의 n 곱하기 n-1이네. 그러니까 2n n-1이 준 거고요. 다섯 번째 i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0이 되겠네요. 됐죠? 기본 문항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봐야 되겠네. 1단계를 통과했을 때는 1점이다. n단계 통과를 하면 n 플러스 1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n 플러스 1단계를 통과하면 n단계 통과인 점수에 3n-1배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규칙 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A1이 1입니다를 준 거고요. 규칙 2에 써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하냐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AN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3n-1을 곱하겠습니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끝났어. 1번. 1번 형태는 끝났고, 아니다. 추가로 부과되는 거구나. 추가로 부과되는 거면 AN 플러스 AN의 3n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치? 그래서 1번에서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하는 건 이 식을 정리를 해서 AN 플러스 1은 3n 곱하기 AN이다 라고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치? A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5개니까 몇 개 안 돼서 그냥 써보시는 게 더 빠르기는 한데 우리는 일반화 시켜보긴 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니?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AN이 남을 거고 선의 거듭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수들의 합의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1이 여기에 남게 되는 거죠. A1은 1이니까 사실 의미가 없지? 맞습니까?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1부터 n-1까지 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2분의 n 곱하기 n-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겠죠? 됐어요? 우리는 A5항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3의 10제곱이 되시겠네요. 됐습니까? 기본 문제 5번 가시죠. 수직선 위에 PN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규칙 1, P1의 좌표는 2입니다. P2의 좌표는 3이고요. 규칙 1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P1의 좌표를 우리가 A1이라고 잡고요. 이걸 2라고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A P2의 좌표를 3이라고 잡았으니까 A2를 3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규칙 1번에서 이렇게 잡아볼 겁니다. 자, 규칙 2번에 써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있냐면 Pn 플러스 2와 Pn 플러스 2는 n 플러스 AC Pn 플러스 1에 대해서 선분을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다. 자, 외분점의 좌표니까요. Pn의 좌표를 AN이라고 쓸 거고요. Pn 플러스 1의 좌표를 AN 플러스 2라고 쓸 거고. 이걸 3대 2로 외분을 해보시도록 하죠. 그러면 이 녀석의 외분점의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3-1이니까 쓸 필요가 없을 거고, 그치? 실제로는 이 AN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외분점의 좌표는 이렇게 해서 앞에다 쓴다고 했으니까 3의 A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뒤에다 쓴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AN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 아니냐, 그죠? 네? 뭐? 여기 처음 보는 기분. 외분점 처음 보는 기분이라고? 맞을래? 자, 외분점 여기가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했던 녀석은 얘를 갖다 쓰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 형태에 있는 아이는 이 점화식 중에서 이 세 번째 아이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배차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되는 걸 만들어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이 녀석을 갖고 이번 문항을 풀기 위하여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하고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같다라고 놓으려고 하면 이 앞에다가 뭘 쓸 거냐 이거죠. 언니? 이 앞에다 뭘 써요? 뭐 써야 돼? 여기다 뭐 써야 돼? 이거 지금 2분의 야 AN이 변했냐? 아무도 안 보고 여기 짱 박혀 있잖아. AN 플러스 2 그대로 있잖아. 그럼 여기 2 와야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초항이 A, B1을 만들 거고 B1은 A2 마이너스 A1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을 지금 우리가 이제 1로 볼 겁니다. 이때 공비를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공비의 값을 2죠. 2라고. 그럼 BN이 뭐니? 2에 n-1이다. 이거 아니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대차 수열을 갖고 우리가 수열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은 초항에다가 이 대차의 n-1까지의 합을 우리가 갖다 쓰시면 됐단 말이죠. 됐니? 자, 그러면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니까 우리가 A1은 지금 현재 2고요. 여기 더하기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 2의 n-1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2의 n-1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AN은 2의 n-1 플러스 1의 형태를 띄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1과 2 정도를 집어넣어서 이 새끼가 맞는지를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맞지? 됐니? 네. 그리고 여기서 A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네는 2의 4제곱 플러스 1, 즉 17이 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됐습니까?
이제 안 볼 줄 알았는데, 그치? 얘네가 싫어하는 거잖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금물 문제는 맨날 비커 그려서 풀었어요.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배운 사람들은 맨날 비커를 그려서 푸는데, 자, 10%에 소금물을 500g이 있는데 네? 100g 100g이 있는데 실제로는 뭘 할 거냐면 50g을 덜어내서요 50g만 남기겠다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6%의 소금물을 50g을 부어서 100g의 소금물을 만들 거예요. 이 새끼가 지금 현재 A1인 거죠. 됐니? 소금물 문항은 원래 사실 어떻게 구하시냐라고 얘기했을 때 중학교 때 이제 우리가 구하실 때는 원래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같은 미친 짓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구하면 된다. 사실 비커를 이렇게 그리면 그냥 위아래 곱하면 그냥 끝납니다. 알겠어요? 무슨 소리냐면 500 더하기 300은 100 A1이다. 그래서 A1은 8이다. 끝나. 알겠어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냥 등식이라고요. 500 더하기 300은 100A1 A1은 8이요. 알겠지? 그래서 1번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A1이 8%가 되는 거죠. 됐니? 근데 이 다음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N에 있는 녀석의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다시 그려요. AN%의 50g을 갖고 비커에 담아서 6%의 50g을 갖고 비커를 갖고 합쳐서 그 다음 녀석의 농도를 만들겠습니다. 잖아요. 됐니?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위아래 곱하면 된다고 했잖아. 50AN 더하기 300은 100AN이니까 50부터 나누겠지? 그러면 AN 플러스 6은 2AN 플러스 1이다. 이거잖아. 됐니? 4번 형태의 점화식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4번과 똑같은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결국은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 AN 더하기 3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여기까지 됐고요.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일반화를 해볼 건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꼴 2분의 1 AN 마이너스 K가 되는 K의 값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됐니? 이 식을 정리하면 위에 거랑 같아야 되는데 이 식을 정리하면 이 오른쪽에 뭐가 등장할 거냐면 2분의 1K가 등장하게 돼. 2분의 1K가 3이기 때문에 K 값은 6이야.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 BN이라고 하는 녀석은 AN 마이너스 6으로 계산하겠다는 거고 이때 공비값을 2분의 1로 보겠습니다. 당연히 초항의 상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B1이라고 하는 녀석의 상태는 얼마가 돼? A1이 8이었으니까 B1은 2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고 BN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해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초항 곱하기 2분의 1에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고 됐니? 실제로 이 녀석은 우리한테 뭐라고 쓸 거냐면 2
n-2분의 1입니다라고 쓰게 되겠죠. 이쁘게 쓰면 2의 2-n이라고 쓸 거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an-6을 했을 때 이 녀석이 2의 2-n의 형태를 띠는 거니까 an의 형태는 2의 2-n 플러스 6이 됩니다. 됐습니까? 문제에서 우리는 뭐 한다고? 네 번째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A4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6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면 4분의 1 4분의 1 플러스 6이니까 얼마냐? 4분의 1 24 4분의 25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7번으로 갑시다. 흰 바둑돌,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 합쳐야 n개가 있다. 이 바둑돌 n개의 흰 바둑돌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1년로 나열하는 반복 횟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의 값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너네가 배우셨던 점화식에서 벗어나는 아이가 돼요. 기본적인 점화식에서 벗어난 아이가 될 거고요. 네, 일반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반화시킬 수 없는 아이가 돼요. 관계식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가다를 좀 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는 지금 현재 기본 문제 7번 같은 걸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 그냥 잘 찾아요. 열심히. 자,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 합쳐서 n개가 있어요. 합쳐서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있으면요. n이 1이면 어떻게 되겠어? n이 1이면 반지? 어? 반지? 뭔 반식이야? 흰 거하고 검은 거 합해서 n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흰 개 하나 있을 수도 있고 흰 개 두 개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게 조금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나 본데 바둑돌이 하나 있다 라고 하면 흰 거 하나만 배열시킨다, 검은 거 하나만 배열시킨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있다는 뜻은 흰 것만 두 개를 배열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흰 거 하나에 검은 거, 검은 거에 흰 거, 검은 거 두 개. 그래서 우리는 A2를 뭐 할 거야? 4라고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흰 바둑돌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요. 흰 바둑돌끼리 이웃하기다 하면 안 된대? 그럼 버려, 그럼 흰 거 두 개. 근데 흰 거 왜 두 개 이렇게 그렸어? 검은 거 두 개 그렸어야 됩니다. 얘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 세 개겠네? 됐어요? 그럼 A3 볼까요? 근데 그래서 볼 거야? 이렇게 노가다로. 자, 잘 봐. 지금 여기서 이 규칙성이 보이셔야 돼. 결국은 이 흰 바둑돌이 하나니까 여기 옆에 검은색 하나 돈다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맞아요? 맨 끝에 검은 돌, 여기 검은 돌이니까 이 검은 돌의 옆에다가 흰색 하나 더 둔다, 검은색 하나 더 둔다, 두 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얘네들은 빨간색 법칙에 따라서 이 다음에다가 하나를 더 넣을 거면
흰색 하나 든다, 검은색 하나 든다, 두 개 나오겠네. 이렇게? 맞니?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는 끝에가 흰색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다음에 가족도를 하나 더 준다고 하면 무조건 검정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되니? 검은색으로 끝났기 때문에 검은색의 기준에 의해서 흰 거 하나 든다, 검은 거 하나 든다, 두 개가 등장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얘네들 뭐가 될 거야? A 3는 5가 될 겁니다. 됐어요?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제 그러면 결국 가족돌이 검은색으로 끝나는 구간은 이제 여기다 뒤에다 두 개씩 더 넣을 수 있는 거고, 두 가지 경우로. 흰색으로 끝나는 건 하나씩이니까 여기는 두 가지고요. 여기는 세 개에 대해서 두 배가 되시는 거죠. 됐어? 맞아. 맞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냐? A거는 힘들 거는 두 개는 두 개 끝. 여기는 두 배니까 6개. 그냥 8개 되냐? 됐니?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흰 돌로 끝난 아이들 옆에는 검은 돌을 둔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검은 돌로 끝나겠죠. 검은 돌로 끝난 아이들은 흰 돌, 검은 돌 하나씩 둔다고 했으니까 흰 돌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 3개가 생길 거고요. 이 다음에 끝에가 검은 돌로 구성되어 있는 애는 5개가 생기겠죠. 됐니? 맞아요? 결국은 여기서 늘어나는 거는 여기 있는 아이에다가 검은 돌로 끝나는 애들 개수만큼 더 붙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원래 있던 녀석 A4에다가 검은 돌로 구성되어 있던 애들의 5개가 더 붙는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8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검은 돌 2개, 전에가 얘 거지? 얘 거니까 검은 돌로 끝났던 3개에다가 전체 5개 중에 검은 돌로 끝낸 3개를 더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지? 얘도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흰 돌로 끝날 거는 그냥 놔두고 검은 돌 2개가 붙은 거니까 원래 전체 3개에다가 검은 돌 때문에 2개가 더 붙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된다? 3 더하기 2, 5 더하기 3, 8 더하기 5 이렇게 보시고 있네요. 됐니? 그러면 이 새끼는 지금 뭐죠? 사실은 2 더하기 1이 되어버렸죠. 됐니?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성은 어떻게 된다? 위에 있는 새끼 A3랑 A4랑 더했더니 A5가 된 거 아니야? 됐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이 1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세 마리의 관계성은 AN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이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한다고? 이 새끼 1번을 못 시킨다고. 노가다를 뛰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A5를 구했으니까 A6를 구할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14배에다가 뭐 할 거다? 8을 더할 거다. 21이 될 거다. A7을 더할 거예요 라고 하면 21에다가 뭐 할 거야? 13을 더할 겁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는 34예요. 요즘에 있는 형태의 이제 점화식 문항들은 옛날처럼 저렇게 이제 그냥 외워서 풀라가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써본다. 열심히 써서 뭐한다. 이 사이의 규칙성을 너네가 잘 찾는다. 잘 찾는 건 어떻게 보통 찾는다? 두 녀석의 차 또는 두 녀석을 나눠서 공비나 공차나 개차들을 찾는다. 사실 이 녀석들도 이 사이를 빼보면 이제 등장하시죠. 1이다. 얘가 2다. 얘는 3이다. 얘는 얼마니? 계산 안 돼. 3, 5, 8. 그 다음에 여기가 10점이니까 여기가 5가 되는 건가? 됐어?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사실 여기서 더한 건 이해를 못 하겠지만 얘랑 얘랑 같은 거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찾는 형태로 보는 거야. 알겠어? 자, 이것으로써 점화식은 끝났어요. 귀납법을 배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겠다? 귀납적 증명을 하겠다는 것도 명제에서 배우시지 않았던. 지금부터 얘기는 다 증명 얘기다 라는 거죠. 근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점화식을 배우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런 점화식의 형태를 배우면서 처음에 초항을 우리가 구했죠? 초항 몇 개를 구했어? 그 다음에 인접한상의 관계성을 구했어? 그치? 그러면 나중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됐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 증명도 똑같은 방식에서 제일 첫 번째 경우에 이럴 겁니다.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줄 거고요.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그게 아닐 때 이제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의 관계가 이렇다라고 예상을 할 거고 그게 되는 거를 증명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됩니다로 증명을 할 거란 소리예요. 자, 볼까 직접적으로? 보기 1번 문항을 보면서 이제 증명하는 방식에 대한 걸 이제 하나씩 배워볼 건데 1, 3, 5, 7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 할 거냐? 제일 처음에도 이러냐라는 걸 보여줄 거라는 거지. n이 1이면 직접 볼 수 있죠. 1은 1의 제곱이다. 증명할 수 있지. 그래서 성립한다는 걸 보여요. 첫 번째. 됐니?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성립하는 걸 보이고 싶은 거잖아. 됐니? 그래서 이 녀석이랑 가정을 할 거고요. 이 다음에 n 플러스 1일 때도 이게 되는 거를 볼 겁니다. 됐어? 자,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할 거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양변에 이 n 플러스 1을 더할 겁니다. 자, 이게 여기다가 다음 걸 넣으려고 하면 n 플러스 1을 넣어야 되니까 2n 플러스 1은 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추가시킨다고 할 거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1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2n 플러스 1이 써있 2n 마이너스 1이 써있는데 여기다가 2n 플러스 1을 추가하겠다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쪽은 뭐라고 쓸 거야 너네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라고 쓰겠죠. 됐니?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쪽은? n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됐니?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합니다 라고 하죠. 사실은 보통은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뭐라고 쓰냐면 여기서 이제 n equal k일 때를 써서 이 녀석을 보통 k로 나타내요.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래 이 녀석을. 그러면 여기가 k 플러스 1을 더하는 거고 여기가 k 플러스 1과 k로 바뀌겠죠. 여기가 모두 다 k로 바뀔 텐데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쓸 거야? 이거를 이렇게 쓰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n equal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거. 그러니까 n에다 k를 넣었을 때도 성립을 할 거고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거 보였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k일 때 성립한다라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꼴이 되는 거지. 1일 때 성립했어요. 그러면 2일 때 성립한다는 소리죠. 2가 성립되니까 2일 때 성립하면 3일 때가 될 거고. 그럼 모든 경우에 다 성립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런 식의 증명을 하는 거 우리 뭐라고 한다? 수열이 아니지. 기납적 증명 방법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명제의 증명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문제만 더 풀고 잠깐 또 쉬어볼까요? 자, 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 equal 1일 때 1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6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임으로 성립하고요. 됐니? n equal k일 때로 바꿀 거고 1의 제곱 2의 제곱 k 제곱 equal 6분의 1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 성립한다. 가정하면 됐니?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할 겁니다.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k제곱의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6분의 1에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여기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시는 거죠. 맞지? 그러면 이 두 식을 갖고 6k 플러스 1로 묶어줄 겁니다. 이왕 쓰는 김에 어차피 6분의 1을 앞에다 쓸 거라 6분의 1을 두고 k 플러스 1로 묶자. 그러면 이쪽이 k에 2k 플러스 1 됐니? 여기는 k 플러스 1이 됩니다. 됐어요? 됐니? 플러스 1을 6배 해줘야 되는구나. 미안해. 6k 플러스 6이네요. 이상하게 쳐다보려고 말을 해주면 되잖아. 어? 사람들이. 자, 그러면 귀찮아. 여기서부터 이제 귀찮기 시작하네. 자, 정리하셔야 되는데 (7K가) 맞나? 7K 맞죠? 맞네.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시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따라서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뭐 다 성립하겠죠. 이제부터 이해돼요? 자, 그러면 8번, 9번, 9번하고 10번 두 개만 하고 이제 드디어 진도는 다 끝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A가 0보다 크다고 했고요. 이 이상인수 n에 대해서 n은 2보다 크고 n은 작아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h) n 1 플러스 n h 이렇게 성립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달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사실 보통은 이제 n이 꼴 1일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n이 지금 제일 작은 게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n이 꼴 2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2h 플러스 h가 1 플러스 nh보다 크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h의 제곱이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성립한다 라고 해도 뭐 큰 무리는 없겠다만 우리한테 이제 제대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여기서 얘하고 날리고 HH로 나누어서 2 플러스가 아니라 3이 되겠죠. 3이 n보다 크시겠죠. 미안해. n이 2였으니까 여기다 2를 썼어야죠. 그냥 이렇게 쓰고 이렇게 지워서 이 h 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클 겁니다. 됐어? 그래서 n 이퀄 2일 때 성립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됐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n에다가 일단 k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h의 k제곱 1 플러스 kh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 녀석이 이제 우리가 성립한다 가정한 거죠. 그러면 이 녀석에서 이제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합니다. 이렇게 바꿔버릴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 이렇게 쓰면서 여기에다가는 n에다 k 플러스 1을 넣은 걸로 변형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AC 계산 안 돼. 1 플러스 k h에 1 플러스 h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kh 1 플러스 k 플러스 1 h 플러스 kh 제곱이 되시죠. 맞니? 근데 여기서 k h의 제곱은 0보다 크죠? 맞니? 잘못 썼다. 이거 어디 빼먹었냐?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은 걸로 바뀐 거지. 따라서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있는 이 명제값은 우리 뭐라고?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항 10번 문제를 풀면 이제 우리는 수1에서 삼각함수 빼고 다 배웠습니다. 그쵸? 삼각함수는 이제 여러분한테 할 거고. 끝날 수 있을까? 여러분한테. 그쵸? 삼각함수 4개밖에 안 되니까 5개네. 뭐야? 7장부터 11장까지 5개인데? 괜찮아. 한 6번 하면 끝나겠지, 수업. 6번, 7번 하면. 10번 충분히 끝낼 수 있어. 자, 10번
수법 문항을 보실 건데 우리가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pn 중 pn이나 pn 플러스 1 중 하나가 하면 pn 플러스 2가 참임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pn이 p의 n 플러스 2다. 이게 참이거나 pn 플러스 1에서 p의 n 플러스 2로 가는 게 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의 형태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얘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n 이퀄 1이면 P1이 P3로 간다. 또는 P2가 P4로 간다. P3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다시 뭘로 갈 거냐면 P5로 갈 거고 이 새끼는 P4로 갈 거야. 그러면 얘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 밑에 거 성립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P1에서부터 출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는. 근데 얘는 홀수 번호만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짝수 번호에서도 성립합니다로 따로 하나가 더 배설이 되셔야 되는 상황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명제가 전체 자연수에서 참임을 증명하려면 얘네 둘 다 참임을 보이셔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위에 것만 맞다라고 하면 이거 참이면 다 가니까 밑에 것만 맞는 얘기라고 해도 P1에서 참임이 P1이 참이면 쭉 갈 거니까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P1과 P2에서 모두가 참이면 되실 거고 그러면 답은 3번이 되실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으로써 수특특강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1단락 되고요. 나머지는 열심히 잘 풀어와서 다음 시간에 나랑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저거 하면 되죠. 시험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1장부터 6장까지 하고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11장 이었나요? 12장부터구나. 12장부터 15장까지 있는 아이들을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그동안 잘 따라와줘서 땡큐고요. 사실 끝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항상 이 수원을 특강을 할 때마다 고민이었는데 그동안 잘 수고했어요.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문제 푸시면 됩니다. 와 이제 망고를 외워놔요.